chasing, you're wasting your time. I might get better, but don't hold that l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더 정권입니다. 굉장히 긴 인트로였죠. 저는 원래 일주일에 운동을 6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주 4회 운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회복입니다. 주 6회 운동을 할 때는 3분할을 해서 한 부위를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같은 부위를 2번 굉장히 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절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즌 중에는 당연히 영양결핍 때문에 관절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비시즌에도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중량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이번에 주 4회 운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부위를 한 번씩 운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주 4회 훈련을 한 지 약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관절 통증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운동한 다음에 데미지를 입은 근육과 관절이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초과 회복을 해서 같은 부위를 다음 주에 운동할 때는 같은 무게인데도 조금 더 가볍게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량이 아주 근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가슴 어깨 하는 날이고 가장 메인인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고, 지금 워밍업 끝났고 100kg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시즌에 벤치가 많이 안 올랐어요. 데드는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시즌에도 100kg 2개 했는데 비시즌에 100kg 3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과연 늘었을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g 렛츠고. The weight of you just brought me down. Cut me hard, I'm bleeding out. And I can't see clear when you're right next to me. 자 여러분, 벤치는 무슨 이유에선지 잘 늘지가 않습니다. 아쉽지만 백오프.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게 아무래도 분할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실 텐데, 저는 월요일 하체 휴식, 가슴 등 휴식, 팔 휴식, 이렇게 7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월요일에 하는 이유는 저는 보디빌더니까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휴식을 하고 굉장히 프레시한 상태에서 하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음날에 휴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슴 운동, 오늘이죠. 가슴과 어깨 전 측면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등, 어깨 후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체와 등을 저는 3일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하체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허리를 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문에 허리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최대한 많이 떨어뜨려 놓고 분할을 정했고요. 그리고 등하고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또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에 팔 운동을 집중도 있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도 굉장히 큰 약점이기 때문에 팔을 따로 빼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어깨는 가슴과 등 하는 날에 어깨 전측 그리고 어깨 후면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가슴 등 하는 날에 왜 팔 운동을 안 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신데, 가슴 운동을 하던 등 운동을 하던 사실 3두와 2두를 꽤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많이 털린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퀄리티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예 빼버리고 그날은 가슴 어깨 집중 그리고 등 어깨 후면 집중 이렇게 하고 팔을 또 따로 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팔꿈치가 안 아파요. 일단 팔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팔꿈치 통증이 조금 있었는데, 팔을 따로 빼서 하고 가슴을 집중해서 등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팔꿈치 통증이 굉장히 줄었고 하루하루 운동할 때 굉장히 집중도 있고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광고, 유튜브 광고 제발! 유튜브 광고 제발! 저는 유튜버인데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입 안 돼 있고 맞춤 동영상도 안 나오게 알고리즘도 꺼놨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아무튼 지금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할 거고, 각을 조금 높여서 완전 최상단부 가슴과 어깨 전면을 함께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랑 어깨 전면이 프레스는 다 끝났습니다. 프레스 4가지 했고 이제 측면으로 넘어올 건데, 측면은 요즘은 저는 싱글 레터럴 레이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레터럴 레이즈가 아니고 업라이트 로우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고립으로 넘어가는 거죠. 협응에서 시작하다가 드랍스틸 계속 하면서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클래식 피지크 선수 유동주 선수한테 배운 운동인데, 그걸 제가 조금 응용해서 이제 여기 하나를 기대고 싱글로 하는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는 고립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거의 로우 동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업라이트 로우이기 때문에 25kg로 시작을 해서 한 5kg 정도 떨어뜨리면서 계속해서 드랍 세트를 진행합니다. 오케이, 25kg부터 잡고 이렇게 하면 20kg 떨어뜨려서 바로 진행. 그다음 14kg. 이제 14kg부터는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업라이트 로우와 레이즈를 약간 섞어서 합니다. 점점 팔이 옆으로 벌려지는 게 보이시죠? 10kg. 그 다음에 6kg. 여기서부터는 가벼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레이즈예요. 그냥 레이즈는 상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위에 거 잡아놓고 레이즈 합니다. 마지막 4kg. 4kg는 말 그대로 곤약 레이즈. 최대한 멀리. 우와. 자, 이렇게
와,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운동 펌핑 안 된 상태거든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펌핑 된 거, 펌핑 안 된 거.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쪽 부부터 해서 승모근부터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로우 할 때는 이쪽을 많이 같이 쓰다가 상단부랑 같이 쓰다가 점점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주 선수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런 운동법 배우면은 항상 출처를 남겨야 됩니다. PT는 저 말고 유동주 선수에게 찾아가세요. 이렇게 2세트 더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운동 페이스풀로 어깨 측면 그리고 어깨 후면을 살짝, 어깨 후면 살짝, 근데 어깨 측면이 위주입니다. 어깨 측면을 강한 수축감으로 운동을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풀 할 때는 저는 케이블이랑 상체 각이 거의 수직이라고 생각하고 페이스풀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팔이 축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어깨가 살짝 거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거상된 걸 유지해주면서 이마로 가져오고 보내줄 때도 계속 거상 유지하면서 오케이. 자, 이렇게 운동 끝났고 오랜만에 바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t's a phase, then we'll both know what it's gonna take. Make or break, I will follow. High and low, you get the best of me. If it's a phase, then we'll both know what it's gonna take. Make or break, I will follow. High and low, you get the best of me. All the best things don't get built in an instant. Yeah, we can get back all the time that it took. 아이고 자, 여러분 일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하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운동이 끝났고 이제 밥 먹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저는 요즘 단백질원은 바로 함께하닥의 돈다리살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돈다리살이에요. 아침에도 돈다리살 먹고 운동 끝나고도 돈다리살, 그리고 요거는 양념 돈다리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가 적은 뒷다리살이고 뒷다리살이 95%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즌에는 닭가슴살이 정말 안 땡기기 때문에 이걸로 맛있게 좀 식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념까지 있어서 정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도둑이다. 그래서 자, 아까 운동하면서 제가 주 4회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딩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 4회 운동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라벨보다는 워워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크와 워크아웃 밸런스. 그러니까 운동과 일의 조화. 저희가 일 끝났다고 해서 막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 끝나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 몇 시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그래서 워크아웃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 4회 운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한 번 할 때 샤워하고 워밍업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주 6회 운동을 했을 때는 매일같이 생활할 수 있는 3시간을 어떻게 보면 운동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 4회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 바로 휴식하는
운동하는 날에 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한 번 안 하면은 그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느끼고, 운동하는 날에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그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그 몰입한 걸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루를 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또 그 몰입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운동해주고 또 몰입하고 또 휴식할 때는 또 풀로 일을 해주고. 보디빌딩을 좋아하지만 사실 운동이 저에게 주는 이점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빌딩과 운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말 그대로 저희가 보디빌딩 무대에서 원하는 몸을 만드는 거고, 운동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체육 같은 느낌이죠. 운동이 저에게 주는 이점은 아무래도 땀을 흘리면서 잡생각을 없애주고, 그리고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집중도를 높여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깨워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그만큼 다른 것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장단점을 잘 어우를 수 있는 게 주 4회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주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운동이 주는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주 4회 훈련이고, 비시즌 몸도 잘 키우고 운동 외적으로 커리어적으로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워벨의 운동 분할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일할 거 정리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루 살면서 메모를 해 놓는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어제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할 거, 어제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메모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까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루가 끝났는데 일할 거 충분히 있지만 지금 이거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집중이 굉장히 잘 돼서 이걸 굉장히 집중해서 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양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All the best things don't get built in an instant. Yeah, we can get back all the time that it took. Play our cards right, take a trip to the ocean. Yeah, back